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퀴어들도 가정의 달을 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가정을 이루고 싶은 퀴어들 중 대부분이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직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커플들은 기다림에 지쳐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국내에 있는 퀴어들은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국내에서는 작년 4월 말에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한 달 후인 작년 5월에는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포함하는 가족구성 3법이 발의되었고요. 아직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가족구성권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요. 언니들도 저와 함께 차별금지법 등의 퀴어들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법 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5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민들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는 청취자예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제 꿈을 꾸는데 전애인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의 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전애인이랑 같이 놀기로 한 일정도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전애인이 누구랑 사귀고 이런 거 많이 본다고, 이 판 좁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일 없거든요. 예지몽인 걸까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제 친구랑 제 전애인이랑 사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갑자기 고민돼서 사연 적어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꿈을 되게 격하게 꾸셨네요. 네, 민들레님께서는 아직은 전애인분이 좀 다른 민들레님의 지인분과 또 이렇게 엮이는 일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민들레님의 그 친구분 말씀처럼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귀었었거나, 그러니까 제 전애인이거나 아니면 최소 썸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나중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애인으로 나타났다거나 저도 뭐 그런 제보들을 막 듣기는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마주치거나 이렇게 서로 그냥 아는 사이인 경우도 있기도 했었고, 네, 몇 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소식을 모를 뿐이지, 알고 보면 뭐 제 구애인 누군가가 또 제가 알 법한 사람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퀴어 판이 뭐 좁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좀 생활 반경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온라인이나 뭐 어플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좀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쪽 가게에 가서 이렇게 만나 본다거나. 근데 그 풀 자체가 비퀴어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좁은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이쪽 가게 수만 해도 훨씬 적기도 하고, 그리고 한정적이잖아요. 뭔가 어플 같은 경우에도 찾다 보면 좀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거는 퀴어든 비퀴어든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뭐 내 구애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의 취향이나 뭐 각자가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내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좀 어울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끌리는 성향을 가진 전애인이었다면, 또 이제 그 다음 연애를 할 때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게 저의 지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관계들은 뭔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뭐 이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발이 넓은 사람이다 보면은 사실 한 3다리 건너고 한 5다리 건너고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막 10다리까지 가지도 않더라도 몇 다리 이상만 건너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금방금방 연결되기는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식을 뭐 듣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민들레님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당황하시진 말고, 제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노래를 한번 개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원래 있는 노래인데 아마 2020년, 2019년 정도에 제가 했었던 방송 중에서 뭐 개사를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네모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개사 배틀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 레주파 SNS를 좀 찾아가시다 보면은 저희가 개사한 가사도 좀 올려놓긴 했었거든요. 그때 그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을 가지고 제가 개사를 했는데, 그 개사한 내용 중에서 뭐 이제 뭐 퀴퍼 가면은 뭐 내 구애인의 현 애인이 내 전전 애인이다. 뭐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전전 애인일 수 있다. 뭐 그런 가사를 쓰기도 했는데, 그 가사를 썼는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 깔깔 웃더라고요. 그만큼 공감이 되거나 뭔가 그럴 법해서 웃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뭐 좀 많이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퀴어 분들도 좀 자주 보거나 자주 좀 들었거나 하는 그런 생각보다 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빅퀴어들끼리는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빅퀴어 분들의 얘기에 제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혹시라도 다들 그런 것 같다라고 뭔가 저와 좀 비슷하거나 좀 더 저의 의견에 좀 더 동조를 해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저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 언제든지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같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어쨌든 민들레님께서 아직 뭐 꿈이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뭐 예지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 예지몽이든 아니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일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런저런 상상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좀 안 좋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상들을 언젠가부터는 좀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상상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지금의 나에게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좀 안 하기 시작했는데 훨씬 저는 그게 좋게 느껴졌어요. 물론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죠. 뭐 어릴 때는 저는 최악의 좀 경우들을 그런 시나리오들을 막 상상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더 나쁘게 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서 진짜 막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막 해놓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뭐 그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들은 거의 없으니까 진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면서 진짜 그런 스트레스를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는 조금 뭐 백신 맞은 것처럼 이제 무슨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도움이 안 된 건 아닌데요. 이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지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안 좋은 미래를 한번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머릿속으로 겪고 오고 그런 걸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인생은 인생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피폐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시에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민들레님께서 꿈꾸고 꿈을 이렇게 잊어먹기 전에 꿈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사연 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상상은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상상이든 아니면 현실로 일어난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다들 좀 이 기분에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뭐 사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 쿨하게 막 뭐 너네들이 좋다면 됐지 사겨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흔한 일도 아니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때 기분이 나쁘면 뭐 기분 나빠하면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뭐 대충 얘기하는 것 같나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들레님께서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민들레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저도 한번 이렇게 마음 깊이 한번 기도도 한번 드려보고 어떻게든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민들레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인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5월 1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대구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작년에 열린 제15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5월의 결심이 그리고 6월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번 재판의 승소를 기원하며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승소 기원 후원 리워드를 공개했습니다. 축제로 저항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는 이번 기획 굿즈에는 올해 단 한 차례만 제작되는 투쟁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투쟁 배지, 보조 배터리, 뱅글, 그리고 무지개 반다나가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후원은 5월 19일까지 링크를 통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 리워드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대구 퀴어문화축제 SNS에 있는 후원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주파에서도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띵동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제4차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에서 이번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며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국제사회의 권고로 5년마다 수립 중이며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세우는 범국가적인 종합계획입니다. 이번 4차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이전인 3차 계획 수립 시에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게 되어 참담하다라고 밝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4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 등의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4차 계획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뿐입니다. 또 4차 계획 초안에서는 성평등이라고 사용된 부분에 대해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 이후 최종본에는 양성평등으로 수정된 부분도 함께 지적하며 이번 4차 개혁을 규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 가결 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본회의 직후 SNS를 통해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 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비판하며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폐지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럼 2024년 5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래입니다. 4월 26일 이번 방송의 녹음일인데요. 이날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랍니다. 레즈비언과 주파수의 합성어인 레주파가 만드는 레즈비언 양장점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L양장점을 듣고 계신 언니들. 지금은 뜻을 확장하여 퀴어 라디오 프로그램 L양장점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언니들이 레즈비언이실 것 같네요. 듣고 계신 멋진 레즈비언 언니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남자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래,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양장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당사자, 엘라이도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고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3시에 서울에서 정기 모임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모이는데 충청 지역은 대전에서 매월 첫째 주, 호남은 광주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이고요. 영남 지역은 부산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모입니다. 커밍아웃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퀴어들의 소소한 일상도 나눌 수 있으니까 퀴어 비퀴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래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저희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5월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저희 재밌게 노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도 노래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시즌1보다는 시즌2가 조금 더 제 마음대로, 제 입맛대로 해석을 좀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제 입맛 어떠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입맛 어떠셨는지 혹시 후기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레주파 SNS 또는 레주파 카페를 통해서 피드백 주실 수 있는 품평회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참고해서 저희가 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5월의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의 곡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레즈비언 분들이라면 네,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 이 방송으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레즈비언 분들이라면 아마도 엄청나게 좋아할 보컬분이 계시는 그런 그룹 밴드죠. 새소년 알고 계시죠? 네, 황소연님을 좋아하는 레즈비언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새소년의 노래를 좀 가지고 왔어요. 먼저 노래 듣고 와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어보시니까 뭔지 알겠죠? 새소년의 집에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발매된 지가. 저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이게 2019년에 발매가 됐어요. 2020년대도 아니에요. 한 5년 됐죠. 네, 이때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새소년이 그때 한창 지금도 핫하게 잘 나가고 계시지만 그때 좀 한창 좀 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새로운 곡을 냈네 해서 들어봤는데 노래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 한번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저는 이 노래를 또 플레이리스트에 다시 넣어서 듣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듣다가 문득 제가 가사가 확 꽂히는 거예요. 이게 뭐 퀴어적 듣기 평가를 제가 계속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이게 되게 퀴어적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그 해석을 언니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노래 자체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 많은 레즈비언 분들이 황소연 씨에게 끌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소연 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그 퀴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퀴어니스, 퀴어력 이런 것들이 좀 충만한 분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그분의 그런 퀴어적인 그런 뭐랄까요, 오라, 퀴어 느낌의 오라가 있는데 그곳에 속절없이 이 레즈비언 분들이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레즈비언 아니고서도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퀴어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해석을 들어보시면 좀 더 왜 그런지 알 것 같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사예요. 어느새 길들여진 내 하루에 저릿한 두 다리, 바람을 가르는 내 더러운 발, 뚜렷한 도시의 빛.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어느새 길들여진 내 하루다, 그냥 뭐 평범한 하루나 아니면 길들여졌다는 거는 원래 내가 낯설었다는 거죠. 낯설고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길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온전히 느끼지 않았던, 내 하루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주어진 나의 하루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졌다.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릿한 두 다리라고 하죠. 보통 저릿하다라고 하면은 피가 잘 안 통한다거나 뭔가 뭐 다리에 쥐가 났다거나 뭐 너무 무리를 해서 이렇게 뭐 신경이 이렇게 저릿저릿한다거나, 그러니까 오래 걸은 경우, 그러니까 피곤한 경우에 보통 저릿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하루인데 이 하루에 길들여진, 심지어 어느새 길들여졌긴 했는데 다리는 아직도 저릿하긴 해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쉽지만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내 하루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바람을 가르는 내 더러운 발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바람을 특히나 갈라야 되는 바람이면은 어느 정도 나에게 오거나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제 떠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최소한 반대쪽에서 오거나 내가 가는 방향에 뭐 수직이든 옆이든 어쨌든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 바람일 거예요. 그 바람을 가르는 내 더러운 발이라고 하는 거는 내 다리는 저릿하고 발은 더럽다. 뭐 거의 뭐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신었든 안 신었든 더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다리가 저릿할 때까지 바람도 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하루에 길들여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그 뒤에 가사가 뚜렷한 도시의 빛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가사를 유심히 보면서 도대체 이 가사가 되게 그냥 읊조리는 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뚜렷한 도시의 빛이 두 번째,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그 앞에까지는 너무 힘든 나의 뭐 다리와 이렇게 고생해서 지친 나의 발과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내 하루를 이렇게 있는데, 뚜렷한 도시의 빛. 그러니까 도시랑 내 하루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이런 뚜렷한 도시의 빛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걔는 뚜렷하게 항상 도시의 빛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내 하루라고 하는 것을 그 뚜렷한 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도시의 빛에 맞추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내 다리도 저릿해지고 뭐 내 발도 더러워지면서 바람도 이제 갈라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퀴어적으로 해석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사실 뚜렷한 도시의 빛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비퀴어 중심적인 세상, 이런 사회,
그 사회에서는 뚜렷하게 뭐 비퀴어들만의 어떤 규율, 규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비퀴어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성별 규범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퀴어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퀴어니스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뭐 규율, 분위기, 뭐 규칙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 길들여져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잃고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도 우리가 표현을 좀 하는데 일반인처럼 그러니까 퀴어가 아닌 것처럼 그냥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쉽게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나를 어떻게든 숨기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드러날 위기가 뭐 어느새 또 다가왔다가 또 예상치 못할 때 또 다가오기도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말도 한번 잘못 얘기한다면 만약에 뭐 나 사귀는 언니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로 지치게 되죠. 쉽진 않죠. 고단하죠. 그런 상황들을 이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로 보면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갈수록 더 아득해진 건 자 돌아갈 곳은 어디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확실해지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니까 이 비퀴어 사회에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 내가 맞나? 사실 이건 정체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비퀴어가 아닌데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뭐 퀴어인 것을 숨긴다라는 걸 떠나서 나는 저 사람들이랑 같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막 다들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때 전 정체화하기 전이었고 좋아하는 남자가 없는데 남자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대화를 계속해서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한다거나 물어보면은 뭐라도 지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관심이 없는 건가? 나는 왜 저런 마음이 안 들지?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수록 계속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갈수록 더 아득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자 돌아갈 곳은 어디? 라고 하는데 그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이 돌아간다라는 거는 내가 힘든 공간 사실 이건 정체화가 아니고서도 진짜로 정체화 이후에 퀴어로서도 해석을 똑같이 해본다면 퀴어로서 나는 정체화는 했지만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너무 사회에서 일반인처럼 살다 보면은 내가 퀴어로서의 정체성을 막 되게 뽐내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간 힘들어지는 거죠. 멍해지고 아득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 돌아갈 곳은 어디?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이제 후렴이 나옵니다. 영어예요. If I go back, where should I go back? go back, go back, go back.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I don't know, I can't go home.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대충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돌아갈 곳이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나 뭐 집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요즘은 그래도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퀴어분들이 원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 보통은 힘들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집에 갈래. 이런 얘기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아늑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안락한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편안한 공간이고. 근데
퀴어들에게는 그럴 만한, 집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내 퀴어성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퀴어성을 편안하게 내보이고 안락함을 즐길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는 퀴어의 입장이라면 내가 갈 곳이 없어. 나 집으로 갈 수가 없어. 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말들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2절이 나옵니다. 어느새 비틀어진 내 하루에 흐릿해진 내 몸, 하늘의 별은 다 어디로 숨어, 뚜렷한 도시의 하면서 이제 후렴이 다시 나와요. 자, 이게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느새 비틀어진 내 하루예요. 처음에는 길들여졌었어요. 내 하루에 어떻게든지 길들여졌었는데 힘들고 뭐 다리가 저릿해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뭐 이렇게 했어도 길들여지긴 했었는데 이제 2절에 가니까 어느새 비틀어졌어요. 내 하루가 이제 그대로 이 비퀴어 세상에 그대로 맞춰져서 계속해서 살기 힘들게 된 거죠. 어떠한 연유에서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흐릿해진 내 몸, 내가 흐릿해진다라는 건 사실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내가 지쳤다. 이렇게 뭐 증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쳐서 내가 흐릿해지는 수준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은 다 어디로 숨어.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희망이나 내가 뭐 소망이나 별에다가 소원도 빌고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별들조차도 다 어디로 숨었나, 안 보여서 어디로 숨었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해석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늘의 별은 다 어디로 숨어라고 하는 게 그런 내가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별은 그래도 하루에 한 절반쯤은 안 보이잖아요.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이는데 너네들은 어디로 숨을 수가 있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하루가 비틀어졌고 내 몸이 지금 흐릿해지고 있는데 다 어디로 숨느냐? 나는 별들도 흐릿해지다가 이제 좀 숨는 것처럼 안 보이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데 나도 별처럼 좀 몸이 흐릿해지고 있는데 너네들은 다 어디로 숨니? 라고 뭐 묻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들다는 거죠, 화자가. 그리고 뭐 뚜렷한 도시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뚜렷한 도시의 빛까지가 원래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원래 뭐 가사에 있는데 그까지는 굳이 안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 대비되는 부분이죠. 뚜렷한 도시의 빛. 과 이제 또 대비를 해서 이 힘든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소년의 지배라는 곡이 힘든 곡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듦을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그냥 동병상련의 위로를 또 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들으면서 아 정말 황소연 씨가 최소한 주변에 잘하는 퀴어 정도는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답니다. 좀 뭔가를 느낌을 좀 아신다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뭐 해석은 각자에 맡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저희가 새소년의 지배로 퀴어적 듣기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을지 궁금하고 언제든지 또 다른 해석을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5월의 퀴어적 듣기 평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그 두 번째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니? 아? 이번에 직업에 대해 배웠다고? 그럼 우리 아가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변호사? 선생님? 아,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다고? 왜? 아, 거짓말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제일 쉬워 보였다고? 할미가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게 최고라고는 했지만 양치기는 꽤 어렵단다. 아, 오늘도 얘기나 듣고 싶다고? 그래. 여기 앉아보렴.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하려나? 아, 마녀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지,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 늘 궁금해 하더구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근원과 미래, 그리고 세계의 종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더구나. 우리들의 존재도 말이다. 늘 시대와 민족 간의 다양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단다. 그것을 알려주는 학교라는 곳에서 다양한 얼굴로 제자를 가르쳤지. 그래, 선생님이었어.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 인간의 역사에서 어느 순간 삶과 죽음의 근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지. 상서에서 다윗 왕은 인간의 원기가 있다면 70세에서 80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는 늘 일찍 죽는 걸까요? 그저 살아있을 뿐인데 왜 다들 죽음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인간이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었지. 그렇기에 예정보다 앞서서 삶을 끝맺는 경우에는 말이다.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불길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뛰어넘은 자들을 모두 마녀라고 일컫고 죽이곤 했단다.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이야. 그 누구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운명이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이어지지 못하는 끝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하곤 하더구나. 저희 가족이 모두 아픈 것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께 올리는 제물로 선택받지 못한 마녀라서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천천히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단다. 손바닥부터 손가락 사이까지 온통 뻑뻑한 나뭇가지 같은 그 손엔 내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길게 떨림이 느껴졌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 굳은 인내까지. 어쩜 그리도 웃기던지. 저에게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신이 준 수명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요. 워낙 오래된 얘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녀가 내 허벅지만큼 왔을 때 했었던 말을 기억하다니
좀 놀랐단다. 그래. 그 수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승세계는 당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더랬지. 모두에게 핍박을 받고 가족들에게마저 괴물 취급받는 제가 과연 살아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죽은 자보다 더한 존재라면 그저 땅에 기대어 숨을 쉬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룩주룩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더구나. 물론 나는 그녀의 눈물보다는 새하얀 목에서 뛰는 혈관을 어디를 물어야 괜찮을지 집중하느라 바빴지만 말이다. 안달하듯 내 손을 흔드는 그녀에게 내가 말했단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을 선물하면 평안해지는 거냐고. 선생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면 그 어떠한 기쁨이 더 있겠나요? 늘 메마른 샘물처럼 또는 지는 태양처럼 초점이 없던 그녀의 눈이 일순간 빛난 건 아마 처음으로 느끼는 환희였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단촐했단다. 아니, 단촐하다기보단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지. 손님이 오는 일이 없던 터라 많이 어지럽혀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 오실 거라 생각해서 쓸고 닦는 걸 게으르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단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불안해졌는지 그녀가 입을 열더구나. 선생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살고 또한 햇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삼키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자는 선생님께서는 햇빛 아래에선 살 수 없고 타는 고통을 참으며 어둠 속을 거닌다고도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선생님 곁에서 같이 살아가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죽음이란 살아있는 것과 죽은 자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 경계를 넘어갈 뿐이고 난 그 경계를 지킬 뿐인데 말이야. 그렇군요. 혹시 그 경계를 넘게 된다면 저의 눈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에 이체가 깃드는 것 같았단다. 그런 게 희망이고 환희라는 것일까? 그것을 부숴본다면 인간이란 어디까지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괜한 변덕을 부려왔단다. 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생각만큼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상관없어요, 저는. 저는 선생님의 얼굴만 보면 되니까요. 내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가지고 와 내 얼굴부터 어깨, 팔, 목선을 그려나갔단다. 그녀의 눈이 커지면서 잠깐 놀란 표정을 하더니 이내 웃음을 짓더구나. 생각보다 많이 미녀셨군요. 그리고 밤하늘 같은 온기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녀의 말에 파하하 웃어버리고 말았단다. 밤하늘 같은 온기라니. 나는 그저 죽음을 친구로 둔 자일 뿐인데. 밤 공기처럼 다가와서 가장 뜨겁게 차오르는 감정을 가진 자라고 들었는데 그 말들로는 선생님을 표현하기엔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가 내 볼에 손을 갖다 대더구나. 그 어느 여자도 그렇지 않았으니 괜시리 기분이 요상하더구나. 이리도 적극적인 여자일 줄은 몰랐으니까. 오늘 밤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군요. 그래, 그 말처럼 당신을 가장 뜨겁게 차오르게 할 수 있겠지. 물론 당신도 내게 그럴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몸에 힘을 빼면 되는 걸까요? 많이 아픈가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단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렸고 차가움에 그녀가 몸을 움찔거렸단다. 그녀의 따뜻한 피부 안쪽에 내 손이 닿았고 바들거리는 그녀의 목을 깨물며 빨아들였단다. 이런 느낌이군요.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온몸을 도는 피의 뜨거움이 어떤 건지 너무 잘 느껴져요. 벼락의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지 그녀가 몸을 떨었지. 내가 다시 맹렬하게 이를 받고 그녀의 피를 마셨어. 그러자 그가 입을 벌려 가쁜 숨을 내뱉었고 얼마 뒤 내가 입을 떼자 그녀가 축 처지며 나에게 기댔지. 공포에도 쾌락과 기쁨이 가득하군요. 세상이 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어지럽고 나른하네요. 창백해진 피부와 다르게 새빨간 피를 흘리는 붉은 목이라니. 그 모습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단다. 그녀는 언제나 아름다웠고 그걸 본인은 몰랐기에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손끝까지 떨리는 기분은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군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입술에 나의 숨을 불어넣으며 말해줬지. 그래, 오늘 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만이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그녀의 입술에 나의 숨을 불어넣고 다시 그녀의 달뜬 숨을 마시는 일을 반복했단다. 그녀의 숨이 옅어질 때까지. 그래서 숨이 멎어지기 전까지 말이다. 러시아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하지. 하나는 순수한 죽음으로 조상이 이끄는 곳으로 직접 가는 것. 나머지 하나는 불순한 죽음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를 위반하는 것. 하지만 말이다, 아가야. 노환으로 죽는 것이 아름답고 그네에서 떨어져 죽는 건 아름답지 않다고 하면 나와 함께 신성한 의식을 거쳐 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였던 자들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녀로 핍박받는 자들은 본인의 생을 다하지 못하고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들의 죽음은 과연 아름답지 않은 것일까? 이게 오늘 우리 강아지에게 내리는 숙제. 자, 그럼 우리 강아지 늦었으니 어서 자러 가볼까? 다음번엔 다른 얘기도 해줄 거란다. 그럼 좋은 꿈 꾸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무행모행 시즌 2 벌써 5월 게스트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언니 네트워크라는 곳,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띵동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단체예요. 언니 네트워크 활동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간단하게 뭐 활동명이랑 혹시라도 활동명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L이라고 하고요. 네. CL의 뜻은 딱히 없고 그냥 이 언니 네트워크 활동하기 전부터 쓰던 닉네임이라서 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소개 네, 저는 나기라고 하고요. 저는 덕질하던 만화의 네. 예언가 캐릭터로 나오는 오.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계속 음. 낙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긴 하네요. 어쨌든 좋아하는 이름이긴 했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언니 네트워크 활동가로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두 분 이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나기님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2012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12년 정도 1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되게 2012년부터 하셨으면은 이제 13년 차시겠네요. 네네. 진짜. 와. 그러면은 시엘님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4년 조금 넘었어요. 시엘님은 이제 2020년대를 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셨겠네요. 네, 그렇죠. 코로나와 함께. 네. 그러게요. 2020년이면 딱 그 한창일 때 들어오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편하게 아무나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언니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먼저 좀 소개를 받고 싶어요. 저희가 레슈파에서도 방송할 때 언니 네트워크 소식을 좀 간간히 전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식으로 언니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한번 좀 소개를 듣고 싶은데 누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 네. 언니 네트워크는 2004년에 만들어진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이고요. 원래는 언니네라는 여성주의 웹진이자 여성주의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조금 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2004년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립될 때는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이 종식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네. 비혼 그리고 아시아 연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페미니스트 네트워킹을 주제로 해가지고 네.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비혼 가족 구성권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모험 활동 그리고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그리고 퀴어 페미니스트 매거진 퀴어 페미니스트 책방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 뭐 소모임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럼 진짜 사실 언니 네트워크도 올해 이제 20주년이 되었고 근데 무지개 행동이랑 언니 네트워크가 또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무지개 행동이라는 연대에 언니 네트워크도 함께 하고 계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지개 행동이라고 하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퀴어 단체라고 명명하기는 뭐 정말 퀴어만을 위한 단체는 아닌데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언니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 같이 함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 네트워크는 그 설립 목적에 이미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계급, 인종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이 종식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성소수자 차별 반대라는 목적을 매우 공감하고 같이 연대하는 그런 단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 행동이 처음에 결성되던 과정이 이제 네. 차별금지법에서 그렇죠. 차별 사유에서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조항들이 이제 삭제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네. 차별 저지 행동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활동에 언니 네트워크가 같이 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 너무 안타깝게도 서울 그쵸.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이 전해졌지만 네. 그런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네.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처음에 제정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등에 함께 하게 되면서 무지개 행동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네. 무행의 언니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회의하러 공동행동 같은 데 갔을 때 네. 쟤네가 왜 왔을까? 도대체 성소수자 단체도 네. 아니고 뭐 여성단체라고 하는데 너무 퀴어처럼 보이는데 네. 도대체 왜 온 걸까 하는 되게 동공지진을 많이 마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꾸준히 그런 성소수자 차별 반대라는 목적으로 같이 함께 하게 되면서 네. 무행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네. 활동을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언니 네트워크를 처음 접했을 때는 처음에 언니 네트워크를 잘 몰랐을 때는 저는
저희 방송도 언니라는 호칭으로 그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데 그것처럼 그냥 언니 네트워크는 레즈비언 네트워크인가? 약간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언니 네트워크가 퀴어 단체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성 단체인데 이제 그런 소수자 연대를 함께 같이 하고 있고 그것도 목적이 같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오해를 스스로 좀 푼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실 언니들 있었을 테니까 좀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언니 네트워크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좀 조직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되게 뭔가 일만 하면은 뭐랄까요, 조직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데 언니 네트워크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활동가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그 말고도 어떻게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 지금 같이 나온 CL이 네. 저희 단체 유일한 상근 활동가거든요. 네네. 저희는 상근 활동가 1인밖에 없고 네. 그 외 모든 활동은 비상근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메인으로 같이 항상 상시적으로 단체 운영이나 단체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같이 하는 운영위원인 비상근 활동가는 4명이 있고 그래서 총 지금 상근 활동가까지 5명이 함께 네.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1년을 운영을 하면서 큰 사업들은 네. 저희만으로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그 사업 목적에 맞춰가지고 회원이나 혹은 비회원 중에서 그 사업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TF 기획단을 네. 계속 꾸리고 사업이 끝나면 또 해체하고 또 생기면 또 기획단을 꾸리고 또 해체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책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책방을 운영하는 기획단은 1년 내내 그 네. 이후로도 몇 년씩 계속 같이 해오긴 했었는데 네. 1년 내내 유지되고 있는 기획단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 사업 말고도 회원들끼리의 친목이나 혹은 여성주의 문화 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임에는 뭐 그쵸. 합창을 하고 있는 아는 언니들도 있고요. 네. 유명하죠. 여성주의, 네. 페미니즘 도서를 같이 읽는 책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엘님? 정식 명칭은 네. Anybody Together Movie라는 ATM이라는 네네네. 그 다양성 영화를 함께 보는 소모임이 있는데 네네. 그 ATM이라는 글자를 알콜 투 무비라고 칭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애니바디든 알코올이든 어쨌든 네. 무비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소모임장으로 있는 네네. TRPG를 같이 하는 네. 꼴플레이라는 소모임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꼴플레이는 책방 꼴에서 하나요? 네, 뭐 아, 가능하면은 책방 꼴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네.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그 언니 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서 클라이밍을 같이 하는 퀼라이밍이라는 네. 소모임도 있습니다. 네. 요즘 클라이밍 모임이 정말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소모임들 중에 제일 열심히 많이 활동하는 소모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벽을 너무 좋아해. 저도 주변에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각자가 각자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뭐만 하면은 여러 모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모임이 있는데도 또 따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클라이밍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클라이밍 하고 싶은데 하기가 나 혼자 어떻게 처음에 가기가 조금 망설여진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뭐 언니 네트워크 소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퀴어들이 하는 아니면은 퀴어 프렌들리한 그런 모임들이 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쪽으로 좀 연락을 주셔서 같이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언니 네트워크에도 운영하고 있다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로 저희가 그 언니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주년이 됐어요. 드디어. 네. 정말로 오랫동안 활동을 꾸준히 다양하게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사실 언니 네트워크가 뭐 활동이 뜸했다라는 기억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언니 네트워크는 진짜 꾸준히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좀 뭔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20주년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20주년이라는 홍보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언니 네트워크에서 지금 뭐 계획 중인 행사는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막 엄청 기념 행사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20주년인 만큼 그동안에 언니 네트워크가 해왔던 사업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사업을 다시 해보자라고 네네. 해가지고 기획한 사업이 굵직굵직하게 있거든요. 네. 뭐 아직은 미공개인가요? 아니요, 미공개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네. 이번에 친구 사이도 30주년을 맞이했는데 네네. 그래서 친구 사이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합창단도 많이 네, 교류하시고. 맞아요. 지보이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좀 파티를 해보자. 우리가 너무 서로 노는 물이 다르고 뭐 연대 단체긴 하지만은 네. 사실 노는 거는 너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게이 클럽에 우리가 놀러 간다든지 레즈비언 클럽에는 또 게이들이 다 못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뭔가 그런 서로가 즐기는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서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해가지고 네. 만나서 좀 재미나게 노는 기회를 마련하자 해서 6월 5일에 네. 저희가 퀴어 대환장 파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대환장 파티 6월 5일이면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거의 직후네요. 네, 직후예요. 근데 다음 날이 휴일이니까 좀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퀴어뽕이 찬 상태로 네. 이렇게 또 놀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드랙 공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하고 네. BDSM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꾸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디서 하나요? 홍대에서 할 것 같아요. 홍대 부근에 있는 마이스 네. 캐빈이라는 그런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스케빈이라는 클럽이고 뭐 그 자세한 내용이나 뭐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는 방법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뭐 언니 네트워크 SNS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언니 네트워크 SNS나 친구 사이 SNS에서 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열리게 되는 소식을 저희도 그 근처쯤에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니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퀴어뽕 찬 상태로 그 퀴어 대환장 파티라는 이름부터가 너무 가고 싶지 않을까요? 보통 퀴어 문화 축제 끝나고 나서 퍼레이드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식 파티가 없어졌으니까 공식 애프터 파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티가 아마 언니들이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노시고 또 이제 6월 6일 빨간 날 또 쉬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20주년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언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진짜로 궁금한 건 사실 언니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요.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어떻게 언니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게 되셨는지 저는 시엘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20주년 계획 행사 중에 9월쯤에 진행할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네.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2019년에 진행했던 그 비온 캠프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언니 네트워크를 좀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따로 뭐 회원이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셨고요. 네, 언니 네트워크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되게 이름 되게 올드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딱히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고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기획단 하면서도 계속 회원이 아니었어요. 상근 활동가 되면서 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비회원이지만 활동 정말 열심히 하는 맞아요. 그래서 외부인 꼬셨죠. 저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니 우리 단체로 데리고 와야겠다. 그냥 데리고 오면은 아쉬우니까 상근으로 아예 꽂아버려야겠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CL이 네. 직장을 좀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건너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상근 활동가로 꼬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상근 활동가로 딱 자리를 잡으셨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다른 단체 활동가로 막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때마침 그
그 언니 네트워크의 기존 상근 활동가가 네. 그 2020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해가지고 제가 딱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런 시기가 잘 맞는 것도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기가 안 맞으면 그때는 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나는 2021년부터 되는데 뭐 이런 식이면은 1년 비었는데 다른 분이 또 오시면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맞다. 그렇죠. 네. 운명이다. 네,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네, 그래서 뭐 4년 넘게 일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엘님 표정도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막 강요받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엘님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고요. 뭐 이거 얘기한 김에 잠깐 아까 20주년 행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6월에는 친구 사이와 함께 퀴어 대환장 파티 하시고 9월에는 이제 네. 또 캠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네네. 캠프라고 했죠? 저희가 그 꾸준히 페미니즘 네. 캠프라고 해서 지속을 해왔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네, 그 캠프 마지막 가기가. 그 비용 캠프를 마지막으로 캠프를 같이 가는 캠프를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꾸준히 코로나 끝나면 가자 하다가 드디어 조금 점점 미뤄지다가 올해 드디어 그냥 어떻게든 가보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엘님은 정말로 회원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또 캠프를 준비하시는 거겠네요. 그전에는 그런 셈이죠. 네, 비회원인 상태에서 기획단만 하시고 정작 이제 상금만 계속 하시다가 캠프는 한 번도 못 하시고 네, 드디어 캠프를 하시게 되셨네요. 네. 네, 역시 버티다 보면 캠프는 온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나기님은 이제 13년 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직장을 2011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전에도 다른 단체 자원활동 같은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직장 구하고 하느라고 좀 쉬었어요. 활동을 바쁘고 막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쉬다가 네. 근데 한 1년 쉬니까 너무 페미니즘 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뭔가 가볍게 다시 이렇게 몸을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언니 네트워크 그 뉴스레터를 받고 있었는데 네. 그 뉴스레터에 무슨 세미나 모임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그런 홍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공부하는 거는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되니까 취미 활동으로 가보자 그냥, 네. 하고 갔는데 그때 그 세미나가 아시아 지역의 여성의 남성성이라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막 뭐 인도네시아, 일본 막 이런 데에 과거부터 그 어떻게 퀴어한 여성성, 남성성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텍스트였거든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맞았군요. 시키지도 않는데 네. 막 자료 조사를 막 해가지고 밤새서 막 번역해가지고 올리고 막 와. 여기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런 자료도 있어요 하니까 이제 네. 그때 활동가들이 죄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감택을 받아서 팀 활동을 제안을 받게 됐던 거죠. 그때 언니 네트워크가 이제 성소수자 차별반대 운동을 설립 초기부터 쭉 해오고 있었고 네. 언니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단순히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이 어떻게 정상적인 여성으로 정의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분법적인 성별 규범과 정상가족 중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탐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언니 네트워크의 페미니즘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네는 이제 성소수자 단체냐 여성 단체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2012년 즈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대놓고 네. 우리 레즈비언 페미니즘 하는 단체라고 말하자, 퀴어 페미니즘 하는 단체라고 말하자라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 단체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아서 언니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었죠. 딱 그런 거를 하려고 할 즈음에 이렇게 자료조사 열심히 해오고 여기에 막 빠져있는 사람 보면 무조건 데려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막 맨날 게시글 읽고 댓글 남기고 막 시키지도 않은 자료조사 해오니까. 네, 이 사람은 여기에 빠졌다. 이때 픽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어느 활동에 한번 꽂히셔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내가 이 단체의 활동가? 이런 식으로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주년까지 남아있을 줄은 몰랐는데. 나기가 그렇게 네. 잡혀와서 네. 거기서 배워서 저를 잡아온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되물림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대물림으로 또 이제 시엘님이 또 어떤 활동가를 또 데리고 오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네, 세력을 좀 넓혀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CL님께서는 지금 상근 활동가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상근 활동가도 하시고 이제 TRPG 소모임도 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꼴플레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는 뭐 사실 뭐 상근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걸 다 하시니까 뭐 역할이랄 것도 막 세부적인 거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입이 아프시겠죠? 뭐 정말 그 언니 네트워크 내에서는 네. 사무직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무국에 있는 웬만한 업무들은 네. 제가 다 하고 한다.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당백이죠. 사실은 작은 소규모 단체에서 1인 상근 활동가만 있을 때는 모든 걸 진짜 다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회원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회계도 하고 모금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CL이. 네, CL님이 정말 열심히 언니 네트워크 상근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고 계시고 나기님도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기님께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실까요? 저는 저희 활동가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일 벌리는 사람이라고. 네.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저보고 생각 더 이상 하지 마. 그만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기획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그래서 언네토크 들어왔을 때도 단순히 팀 활동가보다는 운영위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기획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활동가도 되게 다양한 부류의 활동가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활동가의 덕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 벌리기를 많이 한다. 잘한다. 네. 네, 활동가란 무릇 일을 많이 벌리고 그 벌려놓은 일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잘. 그렇죠. 내가 네. 내뱉었으니까 또 내가 네. 수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수습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다 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활동가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나기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아까 CL님은 TRPG 소모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나기님이 속해 있는 소모임이 또 있을까요? 저는 합창 소모임 아는 언니들이랑 네. 페미니즘 독서 모임 같이 읽는 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소모임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하셔왔는데 그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나의 최애 활동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나기님은 어떤 활동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매거진 팬 발행하는 게 네. 저한테는 최애의 활동이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세미나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조사하고 뭐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원래 잡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단행본도 물론 정말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좀 손에 쥐고 단편적으로 큐레이팅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물성이 있는 매체가 잡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잡지를 원래 좋아하는데 네. 언니 네트워크에서 원래 언니네라는 웹진 사이트를 네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닫으면서 좀 그 역할을 오프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매거진 팸을 2016년에 창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나기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 딱 벌려주시고. 네네. 네네.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네, 잡지가 왜 여러분 그 여성지에 왜 그렇게 광고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내용은 별로 없고 광고가 3분의 2잖아요. 네. 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잡지 만드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힘든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지만 그만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잡지라는 이 물성을 가진 존재가 남으니까. 네, 그게 또 되게 좋겠네요.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퀴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것에서 되게 기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실 때도 되게 뭔가 표정이 좀 밝아지셨던 걸 보면은 네, 상상하시면서 되게 즐거운 기억들이 많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CL님께서는 CL님의 최애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되게 캠프라고 해야 되나? 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하고 있는 소모임 활동, 꼴플레이 활동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캠프도 뭐 재미있기는 했는데 네네. 이거를 시작한 계기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꼴플레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같이 하자 네. 사람들한테. 네. 원래 취미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네. 관심이 있던 TRPG에 관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서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소모임 활동이 제일 재밌다. 지금 네. TRPG 꼴플레이가 최애 활동이다. 네. 그렇다면은 듣고 계신 언니들께 이제 TRPG에 대한 매력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TRPG가 일단 뭔지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영미권에서는 네. TTRPG라고도 하거든요. 네.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네. 정말 테이블 탁자에서 네. 어떤 룰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그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야기를 계속 내 롤을 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해보고 싶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보고 싶다거나 그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같이 소모임 활동하는 분 중에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백인 남성 캐릭터를 하게 된 네. 네. 그 지정 성별은 여성인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그거는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자기가 정하나요? 자기가 정하는 게 보통이고 네. 처음에 체험을 할 때는 뭐 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네. 그 백인 남성은 그분이 직접 골라서 하신 거고요. 정말로 한국인 지정상별 여성인 분이라면은 되게 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롤플레잉을 하셨네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네네. 정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서 그거는 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런 것까지 해볼 수 있는 그 네. 재미가 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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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있으시면은 언니 네트워크로 연락 주시면 어차피 CL님께서 연락을 받으실 거니까 네. 잘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언니 네트워크 활동을 그래도 한 5년 차 하고 계시고 13년 차 하고 계신데 두 분이 활동가로서 이제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활동, 이게 뭐 좋았던 기억일 수도 있고 좀 놀랐던 기억일 수도 있고 별로였던 기억일 수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CL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저희가 책방 꼴이라는 책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정말 그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생겼던 일이 있는데 네. 그 약간 혐오 네네. 혐오 세력분들께서 혐오 세력이라고 할 만한 한 분께서 네. 저희가 붙여놨던 포스터에 라카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그냥 혐오하는 문구를 적어두셨던 일이 네. 있어요. 테러 사건이죠. 네네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분을 잡았고 네. 뭔가 처벌까지 진행을 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그분이 한번 그 책방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요? 네네네. 그 이후에 네네. 그런 이게 잡았다는 뭐 연락이 가고 그래서 네. 찾아오신 영상을 같이 활동하던 활동가가 찍었던 게 있는데 네네. 그걸 봤을 때 좀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잊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했죠. 저희는 사실 언니 네트워크 활동가는 전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놀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특히나 이제 또 상근으로 계시고 뭐 이렇게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면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대응을 또 하실 테고 특히나 그분이 거기서 그 정도 테러를 하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잡고 뭔가 처벌이 진행돼서라도 다행이긴 한데
뭐 시원한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쵸. 제가 그때 그거 라카 테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네네. 네, 그냥 휴일이어가지고 책방 운영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꼭지가 돌아가지고 경찰에 네. 바로 연락을 하고. 네. 근데 저는 그냥 무섭진 않았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에게 무서움을 맛보게 해주겠다. 너 우리가 쫄 줄 아냐. 이놈 자식. 우리 뭐 성소자인 게 뭐 어때서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네. 반드시 널 잡겠다. 우리의 따끔한 수준이 아닌 이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네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네. 그분이 남긴 그 테러 문구가 되게 웃긴 게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거였을까요? 부모님이 슬퍼하신다,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웃긴 게 아닌가? 아무튼 부모님이 슬퍼하신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라카를 지우지 않고 사람들이 포스트잇으로 와서 메시지를 마음대로 남길 수 있게 네. 저희에 대한 응원도 상관없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반박하는 것도 상관없고 뭐 포스트잇을 막 붙일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되게 유쾌한 포스트잇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막 엄청 막 슬프고 막 그랬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잡았고, 여러분들 테러범이라고 하면은 나이든 남성 기독교인을 상상하시죠? 아닙니다. 그분은 젊은 여성 기혼자였습니다. 와우. 그래서 혐오자의 얼굴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뭐 대응할 수 있다. 언제든지. 뭐 저희가 혐오 발언이나 차별에 뭐 두려워할 게 없다. 네.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잡힌다. 그리고 잡힌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잡히니까 함부로 하실 생각은 마시고, 네, 정말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정정당당하게 대화를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대화를 요청하셔봤자 대화라는 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편지를 막 써놓고 가시긴 하셨는데. 제가 좀 무서워했던 게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광신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무서웠어요. 그 테러를 했던 건 딱히 무섭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분이랑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네네. 이게 차라리 대화가 되면은 이 사람을 설득이라도 시키든지 뭘 할 텐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쵸, 그런 그쵸.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래도 따끔한 맛 보여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나기님께서는 가장 또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히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변화인 건데, 네네. 저희랑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중에 한 명이 네. 저희 단체에 나오기 전에는 이런 공동체 활동, 퀴어 성소자 공동체 활동 같은 거에 그렇게까지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 자기 정보를 오픈하는 것에 약간 꺼려하는, 소위 말하는 벽장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뭔가 조심스러우신 네네, 분. 뭐 직업적인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꺼려 했었는데, 네. 활동을 되게 길게 하고 언니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여전히 성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살면서도 그냥 멀쩡히 살아가고 여전히 관계 맺고 살아가고 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와,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 언니 네트워크 나왔을 때는 제가 처음에 언니 네트워크 나오자마자 퀴어 문화축제 트럭에 공연자로 올라가라고 네, 시켜가지고 저 봤어요. 신입활동가에 뭐 통과 의뢰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는 저도 막 처음 활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기자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난 아직 커밍아웃 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막 보도가 되고 그럼 어떡하지, 되게 막 두려움에 떨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네. 그 당시에 홍석천 씨랑 하리수 씨가 오셔가지고 어차피 제 기사는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기억입니다. 네네. 아니요, 매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트럭에서 내려와가지고 검색도 엄청 열심히 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하지만 트럭 위에서는 모든 걸 잊고 이렇게 즐기셨군요. 그렇죠. 뭐 저희 활동가들이 백문이 불여 일벗이라고 네.
네. 뭐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벗는 게 낫다. 그래서 네. 거기 올라가서 열심히 춤추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내려와서는 엄청 두려움에 떨고 그랬었는데 네. 뭐 전혀 보도도 안 될 뿐더러 제가 올라간 사실이 제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언니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하면서 10살, 1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들도 만나게 되고 네. 여전히 사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퀴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삶에도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저도 네. 커밍아웃을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을 좀 편하게 좀 자신감 있게 하게 됐는데 네.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언니 네트워크에 나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 삶과 주변을 대하는 그게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때마다 항상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다들 긍정적으로 또 변화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인상에 많이 남겠어요. 네. 이런 게 10년 넘게 활동을 한 사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5년 정도만 더 활동을 하시면은 5, 6년만 하시면은 이제 시엘님도 보시게 되고 그쯤에 또 한번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면은 또 불러주시죠. 네, 그쯤에는 이제 시엘님과 함께 시엘님이 간택한 또 다른 활동가분이랑 또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후손을 잘 길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언니 네트워크 활동을 항상 잘 지켜보고 있는 비회원이지만 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항상 즐겁게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저희 이제 대망의 코너 속의 코너죠. 활동가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니 네트워크 활동가 시엘나기님께도 3가지의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 일단 태어났을 때 활동가가 다시 될 것인가. 네, 그렇게 해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두 분 갈리신 거죠? 네. 네, 시엘님이 2번이신가요? 네. 그럼 나기님은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를 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상근 활동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저는 비상근 활동가로서 다시 생각했을 활동. 때 어떻게든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근 활동가라서 아니오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추측을 하고 계신데 시엘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사실 언니 네트워크 활동하기 전에 네. 잠깐 그 제주도에서 네네.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좀 있고 그리고 이 활동가로서 접하는 사건들과 그냥 후원자로서 접하는 사건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활동가로서 접하는 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스트레스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멘탈로 살고 싶다. 네. 라는 차원에서 이번 생에 내가 충분히 활동가를 했으면 됐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멘탈은 여기까지 소모하면 된다. 다음 네. 생에는 네. 이만큼 쓰고 싶진 않다. 내가 이미 다음 생 것까지 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생으로 끝내겠다. 네, 뭐 다음 생에는 굳이 활동가가 아니어도 되는 또 삶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더 좋아하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활동 담당자로 활동 방향 잡고 주도하기. 2번, 활동 참여자로 일정을 착실히 따라가면서 즐기기. 네, 그렇게 해서 더 좋아하는 쪽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이것도 갈렸네요. 이거는 왠지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나기님은 일단 확실히 1번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역시나 1번이신 거죠. 네. 네. 나기님은 일단 가만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하는 것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막 약간 통제욕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파헤쳐서 내가 다 분석해서 다 알아내는 게 네, 좀 편하다.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그래서 네.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 같은 게 네.
뭔가 알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실체에 당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 정신 차려보면은 그냥 난 궁금했을 뿐인데. 네, 그렇죠. 난 궁금했을 뿐인데 난 그냥 검색을 좀 잘하고 네. 궁금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었다. 네, 더 많이 싶어가지고. 알고 싶었을 뿐인데. 네, 그래서 팀 활동가일 때도 운영위원이 아닐 때도 네. 단체 돌아가는 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계좌 열어보고 싶고 막 메일 열어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냥 일반 회원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성격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캠프에 참여하면서도 캠프 기획하는 사람들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1번이 활동 방향을 직접 잡고 기획하는 쪽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CL님이 그 TRPG 모임도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뭐 활동 방향 잡고 하는 것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뭐 사실 그 사무직이라는 일도 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일을 벌려놓는 것보다는 수습? 뭐 수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 일을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제 성향이랑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일을 어떤 사업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일은 좀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시작을 하면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네네. 같이 만들어가는 거는 재밌게 하는데 네네. 막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하는 네. 거는 처음부터 좀, 내가 네. 방향을 잡고 방향키를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좀 내 타입이 아니다. 네, 어려워하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맞아요. 2번을 골랐습니다. 각자 이렇게 나기님 같은 성격도 있고 시엘님 같은 성격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언니 네트워크가 잘 굴러가고 있었나 본 것 그런가 봐요. 보네요. 네.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그쵸. 제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야지 좋은 건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다름으로 잘 채워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자, 다음 중 이번에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좀 더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쪽을 골라주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차별을 숨 쉬듯이 하는 리더와 일하기. 대신 나머지 동료들은 다 괜찮은 상태예요. 2번은 차별이 당연하다는 그런 분위기의 집단에서 리더로 일하기입니다. 네, 어떤 게 더 나에게 힘들 것 같은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나기님 아직 고민 중이시네요. 나기님은 1번이 더 힘들 것 같아요. 2번이 좀 더 힘들 것 같다. 그럼 이제 1번 골라주신 시엘님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한 명만 그렇게 차별을 하기는 하지만 리더가 이렇게 차별을 숨쉬듯이 하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정말 2번처럼 제가 리더라면은 저에게 그런 어떤 차별적인 게 분위기가 있어도 네. 그 동료 관계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뭔가 그래도 내가 리더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 네. 있는데 좀 억누를 수 있다면 네. 리더가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리더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는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네. 계속 끊임없이 차별적인 발언이나 뭐 네. 행동이나 그런 걸 보면서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선 네. 주로 그런 좀 수직적인 문화들이 좀 많긴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같이 뭔가 동료들이 네.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같이 힘들다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둘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기님은 2번이 두 분이 계속 의견이 갈려요. 아니 생각하는 그 전제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번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게 네. 나머지 동료들 다 괜찮으니까 함께 규합해서 리더를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오히려 투쟁적으로. 투쟁. 네.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다. 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 그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를 고발하겠다. 네, 약간 좀 사내 소위 분위기를 말하는 바꾸자. 리더가 소위 저러면 네. 생산성이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동료를 규합할 가능성이 어. 1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1번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성격이 딱 드러나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나기님은 그러면은 일로 다 모여봐 이러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정말 몰아낼 것 같고 타고난 활동가죠. 네네. 그리고 사실 시엘님은 차라리 혼자서 우직하게 뭘 할지언정 리더로서 그냥 이렇게 밑에서 리더를 이렇게 까내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취향이 아니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규합하고 주도하는 건 또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시엘님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1, 2, 3번 질문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저는 너무 즐거웠던 밸런스 게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미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언니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운영 자금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이런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뭐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저희 이참에 언니 네트워크 소식도 알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좀 찾아보면 좋을지 홍보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어디로 이렇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언니 네트워크 네. 검색창에서 네. 언니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홈페이지에 후원하기 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올해 그 20주년 기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로 20 by 20라는 네. 후원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서 월마다 1개월마다 정기 후원으로. 네,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CMS로 가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언니 네트워크라고 검색만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식도 보고 후원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문의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홈페이지에 뭐 전화번호라거나 메일 주소 같은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마 받아서 네. 답변을 드리고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시엘님께 직접 문의드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언니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가 개인으로 나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실까요? 오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시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성소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이 폐지되고 그리고 돌봄 관련해서 네. 지원하고 있는 돌봄 이주 그리고 장애 네.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많이 폐지되고 있는데 네. 이 시기를 좀 잘 지나가면서 네. 다시 또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미래가 오리라고 기대를 계속해서 기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시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정말 사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저는 스스로를 딱히 뭐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개인적인 미래 되게 어둡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예견 말고 네네. 바라는 모습은 네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뭐 페미니즘 관련이나 아니면 뭐 퀴어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뭔가 그런 긍정적인 미래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네. 일지 아니면 제가 그냥 그걸 바라기 때문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뭐 분명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성차별 없는 그리고 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네. 그런 세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네. 살아있는 동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사회 네.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나? 네, 두 분 다 정말 뼛속 깊이 지금 활동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래야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다. 멘탈이 정말 편해지거든요. 이게 편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활동가라는 게 사회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면은 사실 일맥상통하긴 하는 거죠. 하지만 나기님 뭔가 아쉬우시다면 한 가지 더 얘기하셔도 돼요. 아 저요? 네. 저 요새 텃밭 하고 있어가지고 그 퀴어 텃밭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따로? 동네에서 텃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는 무엇을 수확하고 싶으신가요? 조만간 이번 주에 벌써 상추를 수확해야 되고 상추 네네. 쑥갓을 수확해야 되고 네. 가지랑 고추가 잘 자라서 네. 훌륭한 결실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텃밭 농사 수확이 정말 좋으시기를 풍년인 올해 내년 계속해서 풍년이기를 네, 그리고 모두가 한 평 정도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텃밭 할 만한 한 평 네. 정도에 그러게요. 그렇게 있으면은 다들 직접 길러 먹는 그런 즐거움도 좀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 네, 좋은 낙이 이야기를 듣고 전혀 그 텃밭 관련은 아니고 네, 또 아주 소소한 짧은 바람이 있다면 미래 바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나이가 좀 많거든요. 한 지금 18살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지금 나이 정도면은 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안 아프고 편하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건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18살이면은 18살까지 지금까지 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고양이 키우고 계시는 고양이에게 음성 편지를 남겨보자면 왠지 야옹야옹 거려야 될 것 같지만 네, 내가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이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 방송 나오면은 꼭 들려주세요 고양이에게. 네, 그렇다면은 저희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아쉽지만 이제 출연 소감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녹음 어떠셨는지 시엘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실 인터뷰 같은 거를 조금씩 해본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방송이나 뭐 TV 뉴스 같은 거에서. 네. 근데 이렇게 주제를 딱 길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는 되게 새삼스럽게 신기하고 재밌다. 네. 네, 이런 스튜디오에서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우셨다니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나기님은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사실은 무지개 행동의 소속 단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연속 방송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언니네토가 무지개 행동에 처음에 함께 했던 시기에는 제가 활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검색을 해보면서 또 언니네토에 또 이런 역사가 있었네. 무지개 행동은 이렇게 결성됐구나라는 것을 저도 또 새삼 또 알아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좀 재밌었고 네. 또 언니네토크 20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퀴어 대환장 파티와 페미니즘 캠프 그리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리자면 저희 10월에 또 퀴어 여성 게임즈가 돌아옵니다. 네. 퀴어 여성 너무 게임즈까지 네. 언니네토크의 여러 이 방송 청취자분들이 많이 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언니 네트워크 올해 20주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멋있으면 무지개로 엘량장점과 함께 5월을 시작해주신 언니들, 이번 달도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5월부터 2, 3주차 목소리 구성이 좀 바뀔 예정이에요. 우선 다음 주 2주차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엄청난 조합으로 언니들을 즐겁게 해드릴 거랍니다. 저는 이달 말에 있는 3주차에 잠깐 살짝 놀러 갔다가 4주차에서 블루님이랑 함께 퀴어 전용 구역으로 곧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Check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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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ta listen.